오늘도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부터는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며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저녁부터는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바비는 어제보다 몸집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강한 강도로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속도는 시속 3km로 아주 느립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면 서귀포 서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습니다. 부산도 내일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줄 걸로 보이고요.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부는 내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부산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비는 모레까지 30에서 10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부산은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5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이 23도에서 24도 안팎을 보였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32도, 양산 34도, 창원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6m의 아주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과 물결이 거세지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가장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오늘 낮 동안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금요일까지 비가 오다가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출국을 기다리던 러시아 선원 2명이 달아났다가 반나절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나왔던 선박이었는데 감천항의 보안과 방역에 다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다른 배에서는 러시아 선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러시아발 코로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사구 감천항 서편부두에 있는 한수리 조선소에서 러시아 선원 2명이 달아났습니다. 모두 나이 30-40대의 남성입니다. 이 선박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2083톤급 러시아 원양어선 미스로브 소바호. 다행히 이 선박 확진자는 모두 완치됐고 격리 기간도 끝나는 등 검역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원 2명은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과 경찰은 이들이 타고 간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부산 시내 수배항에서 순찰하면서 그 러시아인들이랑 차이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감천에 담당자도 나가서 조선 쪽하고 물어보고. 결국 도주한 선원 2명은 반나절 만에 출입국 관리소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한편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입항해 감천항 사부대에 정박한 1315톤급 원양어선 카람에서 선원 27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10척에서 모두 97명의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지난 23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지역 279개 교회에 대해 부산시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279개 교회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부산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대면 예배 전수 점검에서 적발된 교회는 부산에서 모두 279곳입니다. 부산시는 이 교회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설득과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빠르면 수요 예배를 앞둔 수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부산시는 대상 교회를 어디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산시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방역 방침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부산교회 90% 이상이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이동통신사와 버스회사 등으로부터 파악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 가운데 722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해 이 중 6명이 양성, 716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 기반하여 광화문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전화번호 소유자 640명이 통보되었는데 이분들 중에 대상이 아니신 분은 193명이었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부산 지역 검사 대상자 61명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과 관련해서는 1,586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은 없었습니다. 현재 부산은 추가 확진 환자 3명을 포함해 누적 환자 259명, 입원 환자는 89명입니다. 입원 환자 중 17명은 중증 환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40대 1명과 50대 2명, 60대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주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 업무에는 인력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등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료계가 내일 파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건물 한가운데 섰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를 이어나갑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전공의들이 지난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에 앞서 의료계와의 대화가 먼저란 겁니다. 전공의들은 대규모 집회 대신 부산 곳곳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 인력 파업이 전국으로 번지자 지역사회에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산대병원 등 부산 지역 주요 병원에서 무려 800여 명의 전공의가 파업 중인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관련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이 나옵니다. 일단은 각 수련병에다가 코로나 관련 진료에 필요한 전공의 인력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거를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공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내일 예정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개원의 등 의료계 전반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은 선별진료소 등 필수 부문은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또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진료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료 차질로 인한 시민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1면입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송전 설비가 지난달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지난달 23일 원전 주변에는 하루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송전 설비가 있는 건물 지하에 빗물이 대거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또 터빈 건물에서도 비가 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당국은 이 사실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남구가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달 말 지역화폐인 56도페이를 출시하기로 했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는 사용액의 8%를 돌려받지만 가맹점주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 가맹률이 13%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동백전과도 연동되지 않고 또 상품권 깡 등 부작용도 예상돼 도입 실패는 물론 예산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부산항 신항에 해상 쓰레기 200톤가량이 밀려들어 예인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항만 당국이 지난 2주간 160톤가량을 수거했지만 아직 30톤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번 주 태풍 바비가 상륙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우려도 큰데요. 예인선 업계에서는 예인선의 스크루에 쓰레기가 걸려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팔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올 들어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이 1,574건에 체불액도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해마다 반복되자 정부가 공공공사 현장에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간 건설 현장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의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대형마트와 손잡고 할인 행사까지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품 생물고등어 한 마리가 7,000원 안팎입니다. 당일 조업량에 따라 조금씩 가격 변동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6,000원, 7,000원, 5,000원부터 나가고 해. 한참 비쌀 때 10,000원 넘게. 비쌀 때 10,000원 넘어가지. 이 정도 비쌀 때는 10,000원 정도 가해. 오징어와 갈치 등 다른 대중 어종들은 최근 조업 상황이 좋아 1년 전 이맘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우와 잇따른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채소류 가격은 대폭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의 오이 하나가 1,480원, 양파와 무, 감자, 당근 할 것 없이 대부분 채소가 1년 전보다 40%에서 최고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보통 이게 3개 한 2,000원 정도? 그죠. 근데 뭐 지금 2개에 뭐 3,000원 꼴이면은 뭐 야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비싸니까. 채소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대형마트들은 정부와 함께 상승폭이 큰 일부 채소류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20%, 최대 10,000원까지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채소류 산지 작황이 나쁘지 않아 조만간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인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지만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탁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도로 관리가 부실해 보행자가 부상을 입어도 어느 지역에서 다쳤냐에 따라 배상을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보험, 이른바 도로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최근 강모 씨는 중구 우정동에서 길을 걷다 넘어졌습니다. 도로에 움푹 꺼져 있는 맨홀 뚜껑을 모르고 밟았기 때문입니다. 발등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이 나와 입원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도로 포장으로 맨홀 뚜껑과 심한 높이차가 발생한 건데 그대로 방치해둔 겁니다. 뭐 맨홀이 밑에 까진 것도 모르고 그 발목을 제꼈는데 뭐 처음에는 그 조금 붓길래 인대만 늘어졌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로 시설물 하자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 씨는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중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라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울산의 경우 도로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남구와 동구, 북구뿐입니다. 만약 중구가 아닌 남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는 비교적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구청에서 보험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구에는 이렇다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경우는 51건이지만 지난해 실제로 배상을 받은 것은 15건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고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도로보험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울산시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도로시설물 하자로 피해 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있는 승용차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폭발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또 이제 버스 정류장도 막 있고 사람들도 이제 좀 많이 서가 있었거든요. 운전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운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 뒤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날 정비업체에서 엔진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엔진 부품 이상이나 정비 불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 경찰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입금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휴대전화에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출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고, 최근에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해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달 침수 사고 당시 곧장 집으로 퇴근해 직무유기 논란을 불러왔던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고, 특히 대변인 신분으로 장관을 모시며 전국의 재난 현장을 다녔던 그였기에 당시 퇴근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기에 수사 당국의 정식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사구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57살 A씨가 음주 상태로 수상 오토바이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검거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금정구 남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주택 내부 좁은 공간으로 추락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좁은 공간으로 진입한 뒤 60대 여성을 응급처치하고 안전벨트를 결착한 뒤 안전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올스타 펜트표에서 2주 연속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마차도는 2020 KBO 올스타 선정 펜트표 2차 중간 집계 결과 52만 2,303표를 얻어 유일하게 50만 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에서는 마차도를 비롯해 선발 투수 댄 스트레일리와 중간 투수 구승민, 마무리 김원중과 외야수 손아섭 등 모두 5명이 부문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다음 달 강원도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산 KT는 9월 2주차에 다른 3개 프로팀과 함께 속초에서 전지훈련을 갖기로 했지만 속초시가 최근 공공체육시설 5곳에 대한 폐쇄 안내문을 게시해 숙소와 체육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업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 업체는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 48칸이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이번 신형 전동차에는 미세먼지를 낮춰주는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상태와 고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스마트 예방 검수 시스템도 도입돼 있습니다. 이번 신형 전동차 도입은 지난 2018년 40칸을 교체한 이후 2년 만이며 부산교통공사는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노후 전동차 교체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 100일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뒤 지난 100일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과 비교해 3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중상자도 863명으로 지난해 1,176명보다 26% 줄었습니다. 경찰은 시속 70km를 초과하는 속도 위반 건수가 하루 평균 1.67건에서 5030 시행 뒤 0.53건으로 대폭 줄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며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저녁부터는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바비는 지금 강한 강도로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속도는 시속 3km로 아주 느립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면 서귀포 서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도 내일 오후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이고요.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부는 내일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부산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고요. 비는 모레까지 최고 10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오늘 낮 동안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금요일까지 비가 오다가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